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건 이제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러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그 채무 상환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죠. 이때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네.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죠.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좀 안 좋죠. 그래서 강제 매각한 대금을 이제 채권자에게 되돌려지는 배당하는 그런 제도고요. 경매와 조금 유사합니다만 공매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공매는 이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이게 공공채무죠. 민사채무가 아니라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커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또 공매라고 해서 이 경공매가 어쨌든 앞서 우리 이창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좀 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부동산을 보면은 뭐 감정가라든가 최저 낙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좀 설명해 법률 용어, 주세요. 전문 용어죠. 그래서 이제 경매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전문성, 전문 지식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뭐 예컨대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돈을 빌리잖아요. 네.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이자를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니까. 그러면 결국 이 법원의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고 윤영미 앵커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질문하신 게 이제 감정가, 최초 네, 감정가가 보통 이제 경매는 시간이 걸려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매가 매력적인 게 시세보다 한 1, 20% 내지 한 2, 30% 싸게 사는 게 매력인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낙찰가,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7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73% 정도의 낙찰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건당 평균 경합률이죠. 경쟁률은 한 4명 정도, 4대1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돼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점점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에도 뭐 경매 물건 이렇게 찌라시로 들어오기도 하던데 일단은 이 경매로 돈을 좀 벌어보려면 네. 뭐 비법이나 뭐 투자 포인트 이런 게 같은 있으면 거. 좀 네. 그렇죠. 좀 시켜주세요. 경매가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이제 시세보다 한 20% 내외 이제 아까 20, 30% 정도 싸게 매입해서 이걸 그러니까 싸게 사서 제값을 받고 판다면 황금성이죠. 네. 판다면 그만큼 수익이 단기간에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인트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도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권리 분석입니다. 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임차인이라든지 근저당 가압류 같은 민법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권리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임차권이라고 그러죠. 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그래서 경매를 받았을 때 이 권리는 인수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증금만큼 반환 의무를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또 명도라고 그래서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또 법적 절차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 분석에 대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못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장 분석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이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상가라든지 농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현장을 자기가 직접 발로 발품을 뛰면서 팔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임장 활동을 해서 정말 괜찮은 물건인가 분석이. 세 번째는 자금 계획이에요. 일반인들이 지금 경매에 뛰어들면서 소액 요새 경매도 인기를 끌고 네네. 있는데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찰가액의 10%가 보증금이죠.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상당히 3.5% 내외로 대출을 해주는데 네. 대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KB국민은행 시세의 70% 그리고 이제 낙찰가액의 80% 그러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자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걸 모르고 보증금만 있으면 10%의 자금만 있으면 경매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비낭패를 볼 수가 있죠. 자금이 그리고 딸린 고가 상태로 낙찰을 하면 피해야 한다. 네. 앞선 지금 윤영미 아나운서께서 제일 잘 질문하신 게 최초 감정가 대비해서 지금 오버하는 게 이게 고가 낙찰 사례거든요. 이게 한 30%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한 3가지 정도는 포인트를 삼아서 네. 투자하는 게 비법이라고 볼 수가 꼼꼼히 있습니다. 살펴봐야죠. 그럼요.